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부동산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자, 손님들의 뭐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한 60% 이상은 70%, 한 20대, 30대, 40대, 그죠? 한 70% 이상, 그죠? 20대, 30대, 40대. 예, 뭐 20대야 뭐 오피스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외하고 30대 40대들이 제일 이동이 많아요. 특히 30대들이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 때문에 이주하시는 분들 그때가 제일 이동이 많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20, 30대 이 30대 40대의 수요층이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펴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내 인구 이동 패턴 분석 연구를 했어요. 200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5년간 수도권 내 이동을 연구했어요. 자, 그걸 오늘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30대, 40대들이 수요가 없다고 하면 그 지역은 집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런 점이 앞으로 그 지방 아파트들의 위기죠, 위기. 그리고 지금 30대, 뭐 20대는 뭐 당연한 거고, 20대, 30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 아파트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20대, 30대들은 또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수도권으로. 자, 그래서 지방 아파트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20, 30대의 15년간의 패턴을 좀 분석해보자. 그럼 앞으로의 집값도 보인다. 라는 거죠. 자, 결론은, 핵심은 20대는 집값이 비싼 서울로 이동하는 방면에 30대 이상부터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탈서울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움직임이 주택시장에서 중요하다. 자, 20대의 경우에는 월세를 살더라도 직장과 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에 산다. 자, 20대는 솔로니까 뭐 굳이 경기도에 살 일이 없죠. 그죠? 월세를 사는데 서울에 살아야 되겠죠. 뭐 오피스텔 또는 뭐 빌라 또는 뭐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당연히 서울에 살아야죠. 그리고 문화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친구들을 또 만나고 막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산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제 결혼을 한 30대부터는 가정을 꾸렸으니까 애들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넓은 집이 필요하니까 경기도 인천 등으로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얘기예요, 이거는. 자,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직업에 의한 전입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니까 중구, 그러니까 직장이 많은 곳에 젊은이들이 직주 접근해서 살더라라는 거예요. 자, 중구 뭐 당연히 직장이 많은 데죠. 광진구, 뭐 성수동 쪽에 뭐 그쪽에 많잖아요. 자, 마포구, 당연히 많은 데고, 강서구, 자, 이런 순서대로 젊은이들이 모여 살더라. 강남은 조금 비싸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모여 산다는 얘기죠.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업에 의한 순유입 인구가 많아졌다. 예전과는 좀 달리 최근 한 15년 동안에 경기도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겼어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고, 뭐, 우리 자동차 클러스터도 거기 있고, 자, 그러면서 수원시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됐고, 뭐, 수원시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졌잖아요. 또 판교 쪽에 있는 성남에 또 많이 유입이 됐고, 자, 또 반도체를 많이 공장을 지은 삼성 반도체가 있는 평택시, 또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자, 이러한 그 직업에 따라 많은 인구들이 경기도로 유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대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 지역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지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경부라인 축에 많은 직장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동안 최근에 15년 동안에. 자, 보고서를 보니까 성남시, 광명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사 가더라라는 거예요. 토지주택연구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기 인천 지역으로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집값도 오르고 직장 때문에 이동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서울 기점으로 해서 이동의 변화를 보니까 1위가 송파구예요. 송파구에서 하남시로 이사 가신 거죠. 이제 송파구에 사셨던 분들은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분이 하남시로 이사 갔다. 자, 2위는 강서구에서 인천 서구로 갔다. 자, 건단 신도시 같은 데죠. 그죠? 이쪽으로 이사 갔고. 3위는 강동구에서 하남시로. 그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4위는 강남구에서 하남시로. 하남시로 많이 갔네요. 그죠? 자, 하남 쪽에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많이 몰려나갔다는 얘기는. 자,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인 1인 가구는 19세 이하 1인 가구의 순이입이 많았다라고. 자, 지역별로 보니까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다 이거 서울에 직장이 많은 데죠.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데, 자, 20대 1인 가구는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유입이 됐다. 자, 20대 이하는 바로 이런 지역, 19세 이하는 20대 이상은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전반적으로 순유입이 있었다. 자, 경기도도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순유입이 발생했는데 20대의 경우에는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등을 중심으로 유입이 됐고 30대의 경우에는 평택시, 고양시, 오산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등으로 유입이 됐다. 이제 30대의 경우에 이제 직장에 있는 곳으로 많이 유입이 됐겠죠. 거기 직주 접근이 가능한 대로. 자, 40대도 역시 40대 되면 이제 뭐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이런 뭐 평택, 파주, 안성, 김포 이런 데 살지는 않겠죠. 이쪽으로 완전히 직장을 이주해 간 거겠죠. 그죠? 나이가 들수록 직주 접근성이 강하게 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여러분들 요즘은 자꾸 생활의 질이 높아져서 이 직장과 집의 거리가 자꾸 짧아지고 있어요. 자, 30분을 안 넘어요. 그죠? 30분을 안 넘어요. 자,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탈서울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고준석 연세대 상남 경영원 교수는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라면 교통환경 개선만으로 집값이 크게 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TX만 들어서면 결국 베드타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GTX 가지고 많이 집값을 띄우잖아요. 근데 GTX만 있어. 직장은 없어. 그런 적은 이제 크게 오르기 어렵다라는 거야. 뭐 GTX도 타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거든. 근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파주 같은 경우죠. 그죠, 파주. 동탄은 그래도 그 주변에 직장들이 많잖아요. 그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는데 이 GTX만 있어가지고는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30대 움직임을 보니까 30대들이 많이 이제 특혜를 줬죠. 정부가 금리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계속 매수가 줄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특히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생애 첫 매수인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전체 주택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집값은 주춤하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늘고 있고 가격은 좀 반등하잖아요. 또 올라오니까 30대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죠. 그죠? 가장 많이 매수해야 될 층이 매수를 안 하고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동안 연끌도 많이 했고 이제 살 만큼 산 거죠. 자, 30일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보니까 지난달 생애 첫 집합 건물 거래 등기 친 걸 보니까 28,568명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인이 3만 명 생애 첫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집합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3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5월에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30대들의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0대의 매수는 부모님이 도와주면 매수가 가능해. 집은 다 그래요. 실제 그래. 근데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 근데 뭐 우리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매수세가 줄어드는 거야. 최근에 뭐 마포, 용산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집값이 다시 이렇게 대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송파. 그런 데는 다 이제 30대가 사는 거는 부모님이 다 도와줘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20억 되는 집을 어떻게 사겠냐고. 30대가. 제 아무리 또, 거기서
30대가 뭐 대기업을 다녀도 그 돈 내고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이 도와주는 사람과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과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 자,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경제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 GDP가 성장할 때 그 사람들의 자산이 다 같이 성장을 한 거야. 가지고 있던 아파트, 뭐, 두 채, 세 채가 될 수 있잖아요. 땅도 성장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돈도 다 많이 모았어. 그죠? 그걸 자식들한테 이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예?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포 용산 같은 데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대반등이 나오고, 그러나 중저가 아파트에서는 잘 미미하게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야. 그런 데는 또 그런 사람들의 이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사질 않는 거야. 아예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A급지, B급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도 벌써 가격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포야 용산 뭐 강남이 뛴다고 해서 앞으로 밑에 아파트도 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한계가 있는 거야. 살 사람 사고 끝나는 거야. 살 사람 사고. 그렇다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뭐 그 가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는 것도 어렵고, 그죠? 여러 가지 원인 이유 때문에 갭도 크고 전세의 갭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수세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 지금은 그냥 부모님이 도와줘서 집을 사는 매수세 정도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다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작년 10월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인 중 30대 매수인은 17,429명이었는데 지난달에 12,648명. 그러니까 요즘 경기도 어렵잖아. 그죠? 경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집 살 여유가 없는 거야. 금리를 굉장히 혜택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자, 40대 매수인도 9,083명에서 7,500명으로 줄어들었대. 그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달에 1,500명 줄어들었고 20대 매수인도 1,450명 줄어들고 있어. 자, 이제 젊은 층들이 집을 못 사면 이제 집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게 어떻게 되나 보셔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애 첫 매수인이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 장기화, 집값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 정확한 얘기죠. 자, 그리고 특히 우리 30대, 20대 말 또는 그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주택은 신축이에요. 그죠? 낡은 데서 잘 안 살라고 그런다고. 그죠? 근데 그 신축이 지금 얼마야? 12억이야, 12억.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전국 평균은 5억이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매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신축을 못 사고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전세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5억 이하의 전세가 불티나게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량이 지난달 28일 기준에 31,884건으로 두 달 전 대비 줄어들고 있다. 자, 5억 이하의 전세가 잘 나가고 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자치구 기준으로 보니까 서대문구가 제일 매물이 잘 나가고, 자, 이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대문구는 유치가 좋거든요. 그죠? 유치가 좋아요. 뭐 중구로 가기도 좋고 여의도 가기도 좋고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중구도 줄어들고 있고 금천구도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 이 원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내가 보니까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집값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부동산 PF 때문에 요즘 뭐 건설사 다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야. 국민들이. 그죠? 집값이 떨어지게 놔둬야 되는데 집값을 안 떨어지게 하는 방어 역할만 하는 거야. 자, 이게 뭐 보세요. 지난 1월 말부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풀렸다. 그러니까 뭐 신생아, 뭐 아이가 있으면 대출 해주는 건가 보죠. 솔로는 또 안 되나 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을 기준 2년 이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 집이 있어도 대출을 해줘.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죠? 무주택은 해줘도 집이 있어도 대출해주면 안 되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면 최저 1%야. 와, 이거는 뭐, 그러면은 집이 있는 사람은 이거 받아가지고 뭐 은행에 넣어놔도 되겠네. 그죠? 자기 집 전세 주고 왔으니까 그 집, 그 돈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거 받아서 전세금으로 살면 되잖아. 너무, 이게 사실이 맞다고 하면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그죠? 그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 이것 때문에 5억 이하의 매물이 다 말랐다. 이거 1%, 2%만 해도 이거 얼마야? 이거 100만 원도 안 돼요. 그죠? 1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럼 한 80만 원이라고 하면 한 70만 원, 80만 원 내고 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야. 당연히 이걸 사람들이 찾겠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자, 그러면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죠. 그죠? 고통스러운 거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2월 아파트 전세 거래 8,531건 중 보증금 5억 이하의 아파트는 4,702건. 절반을 넘는다는 거야. 절반을. 그죠?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그 정책 때문에 지금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대, 30대, 40대의 매수 체력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